오후 1시쯤 되면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문자로 도착합니다. 지난 주말에 이 신규 확진자 수 문자 메시지 받고 많이 놀라셨지요. 토요일엔 171명, 일요일엔 138명이었습니다.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텐데요. 상황이 나빠져서 결국 부산은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4단계로 격상을 합니다. 와 이래 상황이 나빠졌는지 부산의 코로나19 현재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기준으로 138명, 그저께 기준으로 171명, 부산 한 군데에서만 나온 코로나19 확진자 숫자입니다. 이게 확진자 숫자가 갑자기 너무 증가해가지고요.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증가했다고 보세요? 예, 어쨌든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되는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것 중에 하나 이유는 부산에 있는 이제 이 코로나 관련 의료 시스템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1, 2주가 이제 상당히 이제 이 부분을 잘 해결해야 될 상황이고요. 이 부분을 적극 반영을 해서 결국은 4단계 격상을 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한 이렇게 이유를 두 가지를 꼽는다면요. 네네. 첫 번째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부산도 거의 우세종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말 8초 휴가로 인해서 많은 이동량이 저희 부산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 이 두 가지가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 거의 최근 연구에 보면은 거의 증식이 1000배나 많이 생기면서 코와 입으로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네. 이런 돌파 감염도 잘 일으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스크를 써도 우리가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 사이로 이 바이러스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빠져나오면서 환기가 잘 되는 실내면 나오면은 바닥으로 바로 떨어지는데 환기가 안 되는 공간이면 공기 밀도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마스크 사이로 넣으더라도 공중에 떠 있다가 에어컨 바람으로 실내 공간 전체로 퍼져서 이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내 환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유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부산도 우세종이 됐다는 게 아주 큰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7말 8주 휴가가 많은 분들이 되면서 수도권 휴가 인파가 저희 해수욕장이나 또 서면 이런 쪽으로 많이 방문을 하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산에서 특히 최근에 계속 보면 해운대구하고 서면에 있는 진구가 가장 많은 확진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아주 큰 폭증의 이유로 조금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7말 8초에 좀 4단계를 하지 하는 걱정도 하시던데 뭐 이미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좀 걱정되는 소식 중에 하나가 기장군 요양병원에서 돌파 감염이 대규모로 발생했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은 전국적인 이슈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향후에 이제 우리 방역 대책이라든지 예방 접촉 전략에도 이제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되는데 지금 이 직원이 한 분이 확진이 됐는데 그 확진된 분들이 인해서 그 병동에 있는 환자와 근무자 전수 검사를 했는데 이제 추가로 37분이 추가 확진이 됐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화이자 백신 접종 완료했고 35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완료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은 저도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일반적인 바이러스 같으면은 백신 접종 완료자면은 같이 생활하는 이게 자매인데도 접종 완료자는 감염이 안 됐는데 미접종자는 감염이 됐었는데 이게 예방 효과가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마스크 착용을 이렇게 철저히 하지 않고 환기가 잘 안 되는 실내에서 만약에 같이 있는 경우라면 백신 접종 완료자라도 상당히 돌파 감염의 위험이 많은 사례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양 관련 시설에 지금 첫 백신 접종하고 거의 이제 5개월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항체가가 특히 고령의 사람들에서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고 아마 질병청하고 부산시에서 이제 조사도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네. 향후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 부스터샷이라고 하는 추가 접종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사항도 이제 면밀히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1차 접종도 안 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부스터샷은 언감생심이긴 한데 네네.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네네네. 돌파 감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돌파 감염이 일어났지만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니까 네. 중증으로 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데 네네. 그마저도 만약에 중증으로 간다면 델타 말고 뭐 람다에 뭐 이상한 바이러스가 계속 생겨서 말이죠. 그렇죠. 그럼 모든 게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백신 접종 완료가 되면 입원율이나 그다음에 중증 진행 정도는 상당히 좀 줄여주는 부분들이 계속 지금 현재 저희가 생활치료센터에서 확진된 분들 중에서 백신 완료자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중증 진행은 많이 줄여주는 결과를 보이고는 있어서 네네네. 일단 백신 효과는 아직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신 맞고 감염은 됐지만 아직까지 중증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예, 아직 낮다고 보시면 낮다. 아주. 예. 이제 부산은 내일부터 거리두기 단계 4단계로 격상이 되는데 뭐 어떤 게 달라지고 언제까지 4단계 시행됩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3단계 지금 현재까지 3단계와 차이점은 결국 사적으로 모일 수 있는 인원 제한이 제일 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후 6시 이전은 지금하고 동일하게 4명까지 이제 모일 수가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고 3명부터는 모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뭘 말하는 거냐면 가능한 한 꼭 필요한 모임이 아니면 가능한 한 좀 모임을 취소시켜달라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네네. 일이 끝나면 바로 기가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모임 인원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학원 같으면은 좌석 2칸을 띄워서 이제 22시까지 운영 가능하고 식당 카페는 지금 현재 22시까지 영업 가능한 거는 비슷한데 방금 말씀드린 6시 이후로는 2사람만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사실 이제 자영업자분이나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지금 정부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이 됐다고 하니까 추 시행령이 좀 제정되면 이분들을 위해서 꼭 보상이 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는 자정부터 그러니까 시작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준비 상황 때문에 그런지 이제 화요일 그러니까 바로 내일 맞습니다. 자정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또 오늘 가서 식당 빨리 가서 밥 먹자 해서 이러다가 또 확산세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 네. 이거 말씀 안 드렸어야 되나? 예. 자, 부산의 해수욕장도 폐장이 됐습니다. 네. 저는 4단계 격상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사실 해수욕장 폐장이 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시민분들이나 또 전국에 휴가를 계획하는 분들한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8월 휴가 기간이 이제 7만 8천은 끝났지만 여전히 이제 휴가 기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서객이 유입이 계속이 되면 부산시에서 4단계 격상해도 유입이 계속되면 이게 차단이 안 되거든요. 네네. 정말 가감한 결단을 한 것 같고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은 너무 큰 피해를 보게 되지만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부산이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을 적극 조금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해수욕장 폐장을 하더라도 그리고 4단계 격상을 하더라도 상당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워낙 전파력이 높고 지금 벌써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퍼져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이제 청취자 여러분이나 아니면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거리두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게 어느 정도는 줄지만 50명 이하로 하루 확진자를 더 줄이기는 참 쉽지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금 동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 초중고등학교 2학기 전면 등교도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중고등학교가 17일 날 개학하고 초등학교는 9일 개학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부산교육청도 아마 오늘
교육부가 발표하는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아마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확산 추세나 또 내일부터 4단계 격상하면 사실 원칙적으로는 전면 원격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면 등교는 아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아마 대면과 비대면을 어느 정도 병행하면서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학생들은 백신 접종이 고3 외에는 지금 접종력이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 이제 실내 공간에 에어컨을 틀고 있고 혹시 학생 중에 한 분이 부모님으로부터 감염이 되면 사실은 또 학교에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이전하고 너무 틀리기 때문에 예. 사실 집단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전면 등교는 아주 힘들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늘어납니다. 근데 전국적인 확진자 수는 뭐 1,800명, 1,700명. 물론 뭐 가장 많았을 때 그 확진자 수와 비교가 되던데, 그러니까 오히려 수도권은 좀 잡히면서 비수도권이 이전부터 계속 주장했는데 왜 3단계를 계속 유지하느냐, 뭐 2단계를 가느냐, 이러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조금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비수도권 중에서도 주로 휴가지가 있는 쪽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휴가지가 아닌 지역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이라서 이게 아마 그 정부에서도 비수도권 전체 4단계 격상을 발표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은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이제 격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거의 아마 이게 전국화가 지금 돼가 가고 있고 거의 이제 비중도 거의 40% 이상, 초기에는 2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40% 이상이거든요.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예약이 10부제로 운영되는데 여기까지.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